삶은 당신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전에도 그랬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안녕하세요. 나가. 서준아, 나가. 보고 있는 열정을 가지고 뭐 비용 생각 신기한 그런 나이하고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라떼님들, 반갑습니다. 르띠입니다. 아마 보셨다시피 얼굴에 재생 테이프가 굉장히 덕지덕지 붙어있죠. 제가 다름이 아니라 일주일 전에 피코토닉을 받았어요. 레이저가 들어와서 피코토닉은 받으면요 1회, 2회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 대부분은 10회 이렇게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1회차를 받았고 보통 피코토닉은 이렇게 재생 테이프를 붙이지 않아요. 근데 제가 재생 테이프를 붙인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뭔가 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라떼님들이 가끔 그거 레떼님 점이에요? 뭐 볼에 점이 2개가 있으시네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었는데 이게 너무 거슬려서 피코토닉을 받으면 없어지겠지? 라는 고민을 한 3-4개월을 한 것 같아요. 병원에 가니까 제가 여기 있는 것들이 그 기미가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색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점도 있고 주근깨도 있고 기미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색소 병변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기미가 아니라 기미보다는 약간 점에 가까운 그 색소의 성격마다 각자 다른 레이저를 써야지 그게 적합하게 제거가 되는 형식인데, 피코토닉 같은 경우에는 그 색소가 있는 기미나 주근깨 부위에다가 약한 레이저를 여러 번 쏴요. 그렇게 여러 번 시술을 받다 보면은 그 색소들이 점차 흐려지는 그런 개념인데, 기미랑 점이랑 없을 때 레이저를 다른 걸 사용하거든요. 저는 여기 있는 게 기미가 아니었어가지고 점 뺄 때 같이 뺐어요. 그래서 재생 테이프를 이렇게 붙이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보통 레이저 시술 받고 난 직후에 피부가 너무 맨들맨들하다, 결이 너무 깨끗하다, 진짜 매끈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때 밀고 난 후에 피부 엄청 맨들맨들하잖아요. 왜 맨들맨들한지 아시죠? 피부를 깎아냈기 때문에. 그러다가 다시 시간 지나면서 각질 쌓이면 어떻게 돼요? 약간 거칠거칠해지죠. 근데 그 과정에서 그냥 보습을 하지 않고 방치해서 미운 각질을 쌓게 하느냐, 아니면은 재생을 도와서 예쁘고 부드러운 피부를 쌓아가느냐, 그 차이인데, 대부분 그냥 레이저 토닝 받고 피부 맨들맨들한 게 그냥 레이저 받아서 결이 좋아졌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내 피부 결이 좋아진 게 아니라 피부가 어느 정도 깎여 나갔기 때문에 좋아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속살이 나온 거니까. 방치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요. 진짜 그때 재생크림 미친 듯이 발라주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방치를 하면은 피부는 레이저 시술을 받을수록 계속해서 얇아지는 거고요. 피부가 얇아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재생 케어를 미친 듯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을 받고 난 후에 재생 관리 꼭 해줘야 되고, 집에 와서도 재생크림 미친 듯이 발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이 딱 7일째인데 아침 저녁으로 미친 듯이 재생크림 발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레이저 시술을 받은 상태에서는 비타민 케어나 레티놀 같은 거 있죠, 혹은 이런 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피부 미백과 화이트닝 효과가 있는 성분들은 기본적으로요 피부를 조금씩 깎아요. 그래서 피부가 안 그래도 얇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그러한 레티놀과 같은 기능성 화이트닝 미백 제품들은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요. 그러한 제품들은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하냐, 내 피부의 두께감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갔을 때 그때 레티놀 바르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메이크업도 안 하고 선크림이랑 재생크림 정말 열심히 바르고
그러고 지냈습니다. 뭐 2회차, 3회차 받고 나서 그 전반적인 후기는 영상에서 분명히 뭐 알려드리겠지만 일주일 차쯤에 어떠한 후기를 좀 말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3, 4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받는 시술이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 턱 보톡스, 미간, 이마. 제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잠버릇이 이를 갈아요. 이게 턱 보톡스를 맞으면은 많이 완화가 되더라고요. 제가 미간 보톡스를 맞기 시작한 건요. 그러니까 유튜브 하기 전에 쇼호스트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셀프로 말하는 모습을 카메라에다 굉장히 많이 담아요. 그때 제가 집중하면서 뭔가 설득하려고 말을 할 때 미간이 굉장히 찌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 눈썹을 올리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에 이렇게 주름이 잡히기 시작을 해요. 보통 사람들 말하면서 집중할 때 미간 찌푸리거나 눈썹 올리거나 둘 중에 하나는 꼭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주름이 어린 나이부터 일찍 잡히기 시작을 하는 거죠. 경험은 삶을 더 다채롭게 만들고 내적 성찰을 돕습니다. 작은 취미생활에서 우린 엄청난 영감을 받고 삶을 크게 가꾸어 나가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새로운 영감을 받나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오드리 헵번도 스스로가 심심해지지 않도록 다양한 취미를 만드세요 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실제로 노벨 수상자 혹은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한 전문가들은 폴리매스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어요. 폴리매스란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경험이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결국 나의 삶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호기심이 생기는 분야라면 나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 일이라도 기꺼이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결국 스스로를 성장시킵니다. 저는 평소에 너무나 배워보고 싶었던 발레 첫 수업을 들었어요. 운동과 무용이 합쳐진 온전히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예술이라서 수업 시간 내내 거울을 통해 제 몸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굉장히 여성스러워지는 듯한 기분을 받았어요. 요리는 어린 시절 저에게 있어서 엄마의 역할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배달 음식을 줄이고 직접 요리해 먹으려고 노력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요리는 나 스스로를 아끼고 챙겨주는 따뜻한 과정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깨끗함, 그리고 적당한 균형과 내 몸이 원하는 것, 그리고 맛. 이 모든 것들을 섬세하게 신경 써야지 비로소 다양한 부분에서 만족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음식을 손질하는 과정에서도 마음에 적당한 포만감이 드는 기분도 꽤 있습니다. 아직은 레시피를 다양하게 숙지하지는 못해서 화려한 음식을 만들지는 못하지만 쿠킹 클래스를 다니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요리에는 정답이 없고 유일한 정답은 오로지 신선한 재료들이라는 점이에요. 줄리아 차이드의 말처럼요. 마음에 드는 옷이나 화장품을 발견했을 때처럼 내 입맛에 맞는 새로운 레시피를 알게 되는 기쁨도 꽤나 크다라는 거를 요즘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리 실력이 늘어갈수록 드는 생각은 내가 아끼는 주변 사람들에게 요리를 직접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에요. 나 스스로를 위해서 요리하는 기쁨과 누군가를 위해서 요리하는 기쁨을 앞으로는 더 많이 크게 느끼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붙여서 기다려주면 끝입니다.
그리고 스페인 요리는 생각보다 색다르고 재밌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꽃을 안 좋아했는데요. 이제는 꽃이 정말 좋습니다. 꽃은 신선한 생명력으로 계절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사계절 내내 피어나는 꽃도 있지만요. 신선한 풀냄과 함께 꽃향을 맡으면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면서 신선하게 정화되는 것 같아요. 꽃꽂이는 생각보다 쉬워서 앞으로는 꽃시장에 들러 원하는 꽃들로 화병을 꾸미고 싶어졌어요. 컬러의 조화, 그리고 적당한 부피감과 눈에 채워주는 조화를 생각하면 정답 없이 내가 원하는 화병을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꽃꽂이에는 정말로 정답이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미 너무나 신선한 재료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내 눈에만 아름다워 보인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느꼈어요. 꽃 이름이 뭐예요? 요거 뿌리 조탑이에요. 이름 되게... 제가 나중에 꽃을 직접 서어서 꽃꽂이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건 서준이 장난감인데요. 사이사이 간식을 숨겨놓으면 찾아서 먹는 노즈워크 장난감이에요. 강아지는 고양이와 다르게 장난감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줄까? 하진아, 줄까? 쿠킹 클래스에서 먹다 남은 요리를 먹습니다. 직접 만들어서 그런지 배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만족감이 정말 컸어요. 스페니쉬 오믈렛인 또르띠아 데 파타타는 만들기가 정말 쉬워가지고 진짜 자주 해먹을 것 같아요. 지금 토닝을 받아서 마스크를 이렇게 좀 써야 돼요. 산책하자. 아이고 이뻐. 뽀뽀. 뽀뽀. 서진이는 벌써 10kg가 넘습니다. 철부지 없는 갓난아기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강아지의 시간은 사람보다 몇 배는 빠르게 흘러가나 봐요. 아주 간단한 연어 덮밥을 해 먹으려고요.
사실 쯔유 소스에 식초, 물, 설탕, 와사비를 적절하게 섞어서 밥에 뿌려준 후에 매운맛을 뺀 양파와 연어를 올려주면 끝이에요. 정말 간단하지만 정말 맛있는 레시피예요. 저는 사실 기름기가 많은 음식보다는 이런 담백하면서도 재료의 신선함이 느껴지는 그런 게 좋더라고요. 양파를 빼먹어서 급하게 다시 넣어줬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에는 어떤 취미가 있나요?